네,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옛날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그죠? 예전에 그 외환딜러를 했을 때, 외환딜러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달러 대 yen, 뭐, 유로 대 달러, 또는 뭐, 유로 대 yen, 뭐, 이런 통화들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했죠. 그죠? 뭐, 그게 베팅하는 게 이제 외환딜러들이 하는 일인데, 그때 그 달러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뭐, GDP, 디플레이터, GDP, 또는 PCE, 난판 페이롤, 자블리스 클레임, 듀러블 굿즈 오더, 하우징 스타트 등등등. 그죠? 근데, 미국의 그 경제 지표 중에서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딜러들이 제일 신경 썼던 지표가 뭐냐니까 미국의 국제수지였습니다. 국제수지. 왜냐하면 그 1985년도에 미국이 G5 국가들을 그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으로 다 부르죠. 그 당시 미국은 쌍둥이 적자 문제 때문에 정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는 적자대로 계속 늘어나기만 했고요. 반면에 국제수지 적자도 계속 늘어나기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자니 달러를 강세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반면에 국제수지를 적자를 줄이자니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야 되겠고, 정말 고민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레이건 행정부에서 결정한 게 뭐냐니까, 다른 나라, 일본과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협박을 해서 그 나라 통화를 강제로 절상시키도록 했죠.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 적자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제수지가 엄청난 적자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관리를 할 수밖에 없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를 억지로 약세로 만들었고요. 덕택에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가 됐죠. 그죠? 소위 말해서 엔다카가 되고 엔고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엔화가 강세가 되는 바람에 잃어버린 30년으로 접어들긴 합니다만은. 따라서 매달 발표하는 미국의 국제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러 대 엔화 환율이 춤을 췄습니다. 국제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늘어났다. 그러면은 미국이 달러를 좀 더 약세로 만들 거구나. 엔화가 좀 더 강세가 됐구나. 그래서 달러화가 폭락을 하고요. 반면에 국제수지가 좀 더 줄어들면은 달러화가 또 오르고 이렇게 엄청나게 국제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은요. 국제수지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국제수지가 미국의 국부와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는 달러 대 엔화 환율을 향방을 점치기 위해서 국제수지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미국의 국제수지가 언제 나오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제 미국의 국제수지가 발표됐던 모양이에요. 발표됐는데 미국의 국제수지가 적자가 예상보다 좀 줄어든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국제수지가 늘었든 줄었든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 국제수지 적자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상당히 좀 아래쪽으로 좀 하방으로 출발했는데 국제수지 적자 폭이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어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지수 전부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덕택에 우리나라 시장도 참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장중에 그래도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던 이런 요인이 되어 있죠. 소위 말해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 이게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었죠. 왜 이런 이야기가 되느냐? 지금 미국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가죠, 물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을 이끌어내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수요죠, 수요. 소비입니다, 소비. 그죠?
소비입니다. 소비인데 국제 수지가 적자라는 말은 국제 수지가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수입이 어떻게 했습니까?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제 수지 적자폭이 그나마 좀 완화된 거죠. 100억 적자 나다가 50억 적자 났다. 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자폭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수입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뭐야?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소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가능해진 거죠. 또 하나, 어제 같은 경우에 타겟이라는, 그죠? 어제 타겟이라는 슈퍼체인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뭡니까? 뭐 이마트 정도가 되는, 이마트가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간에 타겟이라는 미국의 엄청난 그 슈퍼마켓 체인이 있는데, 이 슈퍼마켓 체인에서 실적 안 좋아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타겟이 미치는 영향이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 되다 보니까 이 타겟이 우리 실적 안 좋을 거야 라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밀렸는데, 사람들이 가만있어. 타겟이 소비 그 슈퍼 체인인데 타겟의 실적이 앞으로 안 좋을 거란 이야기는 수요가 늘지 않다, 사람들이 소비 안 한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소비 안 하니까 인플레이션 괜찮겠네 라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주가가 다우며 나스닥 지수가 올랐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느냐? 어떻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현재 국제수지가 미국의 국제수지가 얼마인지 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로 억지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국제수지 적자폭이 줄어드는 걸 가지고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해석했다는 자체가 쉽게 말해서 억지 춘향이죠. 억지 해석이죠. 저희 말해서 견강부회죠. 문자 쓴다면. 그죠? 견강부회. 뭡니까? 억지로 해석한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타겟이라는 슈퍼마켓 체인이 실적이 나쁠 거다. 경기 안 좋은 거야. 안 그렇습니까? 경기 안 좋다는 이야기는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악재가 돼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 인플레 없겠네. 라고 해석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견강부회일 수밖에 없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주가가 오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갖다 붙이더라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만 걸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해. 국제수지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죠? 타겟 실적을 가지고도, 슈퍼마켓 체인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하고, 모든 것에 다 설명이 가능해. 중요한 것은 해석이나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현재의 시장의 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의 상승한 덕택에 그럭저럭 장중에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아래쪽으로 마이너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도했고요. 그죠? 기관들도 그다지 열심히 사지 않고 역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뭐 개인들이 사봤자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우리는 2702가 목표였는데 2702가 이정표였는데 그죠? 2702에서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님은 먼 곳에 멀어지고 있죠. 그죠? 뭘 중간중간에 반등은 나타날 겁니다. 오늘처럼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타날 거고 떨어지면 반등이 나타나게 하겠습니다만은 이 반등에 속아서 이제 반등이 아니고 추세적 상승세라고 이 반등할 때다가 물량을 잔뜩 때려 넣으면은 나중에는 참담한 결과가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현금 위주로 조심조심 꼭 주식을 사야 되겠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관련주 또는 경기와 관련 없는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 그죠?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뭐 가스라든지,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겠냐. 물론 이것도 전체 포트폴리오 전체로 다 차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수가 결국은 마이너스 되긴 했으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면 삼성전자 아이고 또 오늘도 떨어졌고요. 그죠? 하이닉스는 올랐네요.
뭐 삼성바이오, LG화학, 다시 LG화학, 그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름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죠? 그죠? 삼성 SDI도 그렇고, 구름 위에 있는 거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구름 아래쪽에 가 있는 삼성전자며, SK하이닉스며, 이런 것들은 별 볼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뭐, 간당간당하죠, 그죠? 좀 더 그림을 크게 본다면 간당간당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에서 절묘하게도 지지받고요. 여기서 기준선에서 딱 지지받고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의 종가가 얼마냐니까 종가가 2626. 그죠? 오늘의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2624. 여전히 그래도 아직은 종가가, 그죠? 종가가 기준선보다는 위에 있죠. 그죠? 기준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준선이 지지를 뭐 보이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미 후행스패는 캔들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죠? 이미 후행스패는 캔들 밑으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점점점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이쪽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반등은 있겠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렇게 반등이 나타났겠습니다만, 오늘의 반등은 간밤에 미국 시장의 반등이 억지였던 것처럼, 미국 시장의 반등이 억지 춘향격의 반등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도 그다지 강력하지 못한 그런 반등이었다. 따라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추세가 하락세일 수밖에 없다. 그죠? 추세는 아무래도 아래쪽이다. 그죠?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별볼이 없습니다. 그죠? 뭐 이것도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역시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구름의 저항과 후행스패는 아직까지 캔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이러다가 반등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점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오늘 달러대 원화 환율은 간밤에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꾸역꾸역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달러 인덱스. 하지만 그 달러 금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보다시피 해외에서 10년물, 그죠? 10년물 달러 금리가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봤자 어제 이거에 비하면 소폭 떨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3.004인가요? 그죠? 3.004죠. 어제는 3.02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3%대 위에 있죠. 이러면서 이제 달러 금리가 소폭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3%대 위에 있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세였는데, 달러 인덱스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조선사들이, 그죠? 조선사들이 대규모 수주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 대규모 수주하더라도 이게 조선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대규모 수주해봤자 철강값이 워낙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수주를 캔슬하는 것이 또 좋아하기도 하고, 기존에 수주 있던 걸 계약했던 거 갖다가 취소한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선사들이 대규모 수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달러 수출 대금을 받을 테니까 이 달러 환율에 대한 해지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소폭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국은 39,000전에 하락세로 기록은 마감되긴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구름 위에 있고, 그죠? 구름 위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구름의 지지를 기대하고, 여전히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달러 금리도 그렇고, 꾸역꾸역 뭐 강력한 상승세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조금씩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시장에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구름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제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뭡니까? 이 후행스팬의 저항, 구름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후행스팬의 저항도 못 넘기고 있고,
가면 갈수록 보다시피 구름이 점점 두터워지는 모습이니까. 그죠? 두터워지는 모습이니까 얘가 이렇게 가기보다는 뭐 옆으로 가거나 다시 이렇게 되거나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은 뭐 반등했다 그래서,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스닥의 반등은, 그죠? 나스닥의 반등은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다소간 억지스럽다. 그죠? 억지 춘향이다. 굳이 요인을 갖다가 억지로 올라간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국제수지라든지 또는 뭐 타겟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나쁘다는 걸 억지 수장적으로 오르는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다지 이거는 떨어지는데 반등하고 떨어진다 반등하고 떨어진다 반등하는 이런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추세적 상승세가 되려면 구름 위로 올라서야 되고요. 그죠? 그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상하지수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현재로 봐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구름 밑에서 별볼이 없죠. 우리나라 코스피도 구름 밑에서 별볼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하지수는 그래도 이제 구름 위로 다시 올라갔죠. 그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락다운을 이제 해방했다. 그죠? 이제 오랜 일종이 뭡니까? 사람들을 구금 상태로 집에다가, 일단 구금이죠, 구금. 집에다가 완전 묶어놨는데, 가다 놨는데, 그걸 이제 해제하면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요. 그죠?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하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차트로 본다면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횡스팬은 캔들 위로 올라왔으니까, 뭐,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예를 들어서 서학개미, 동학개미 뭐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은 서학개미도 별볼이 없고, 그죠? 서학개미도 별볼이 없고, 그렇다고 동학개미도, 우리나라 동학개미도 별볼이 없는데, 그래도 중국의, 그죠? 중학개미는 이는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서쪽에 미국 주식 사는 거 별볼이 없고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것도 별볼이 없는데 꼭 굳이 한다면 뭐 서학이나 동학보다는 중국에 대한 투자, 중국 주식을 사는 게 차라리 좋은 선택이 아니겠느냐. 차트로 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꼭 굳이 상하이 지수 차트가 아니더라도, 상하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상해 관련해 가지고, 그죠? 상해 주식과 연동되고 있는 뭡니까? ETF로 사는 것도, ETF 된 투자도 현재로 봐서는 뭐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얘도 물론 얘도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가겠죠. 그죠? 조정을 한번 받고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구름 받고 나왔다는 게 상하이 지수로 봐서는 뭐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WTI 유가는 여전히 꾸준한 상승세죠. 그죠?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여전히 상승세니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차에 기름 넣으실 때는 웬만하면 빨리 넣으시라. 그죠? 만땅 채우시라. 요새 뭐 리터당 2,000원 넘었다 그럽니다만은, 그죠? 그러니까 차 앞으로 유가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되죠. 그죠? 더구나 중국이, 그죠? 중국이 락다운을 해제했으니까 중국 쪽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러시아 문제는 아직도 해결을 못했고, 오펙의 정사는 뭐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적인 측면도 그렇고 공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아무래도 유가가 막박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수급이 막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더라도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후행스팬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상승세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해서 우리가 산다면 에너지 관련주들, 그죠? 또는 천연가스, 예를 들어서 S-오일 같은, 그죠? 어제 이야기했던 뭐 SK가스라든지 또는 뭡니까?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에너지 관련 종목을 뭐 관심 꺼내 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어제 미국 시장에 올랐는데 통상의 경우에 비트코인하고 뭡니까? 나스닥 지수하고, 그죠? 대개
연동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은 요즘은 또 꼭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오르는 이게 연동성이 점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사라, 여기서 팔아라, 다시 이렇게 됐으니까 CCI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여기서 사라, 지금은 다시 팔아라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의 포지션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된다. 제로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그룹 밑에 있고 뭐 후행스팬 여기서 캔들의 저항을 바꾸으니까 추세가 상승세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일각에서는 뭐 비트코인을 2028년까지 얼마 간다더라? 뭐 몇 억 간다 그러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건 2028년이니까 그때가 아파야 하는 일이고 지금 2022년밖에 안 되는데 6년 뒤에 비트코인이 100만 원이 되든 1억 원이 되든 간에 그걸 기대하고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너무나 어떻습니까? 좀 무모하다 그럴까요? 무모하다 그럴까? 아니면 황당하다 그럴까요? 뭐 참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죠. 6년 뒤에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당장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날 전에 오래간만에 오셨네. 그죠? 오래간만에 오셨네. 그 다음에 김태형 님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뭐 그럭저럭이고 참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달러 N 환율이요. 달러 N 보세요. 달러 N 환율이 133이에요. 133이에요. 달러 N입니다. 달러 N. 이 달러 N이 133가 오늘 NHK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하던데 정말로 달러 N이 133까지 갔습니다. 예. 133까지 가다 보니까 이 달러 N이 133 이게 가는데 문제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달러는 그죠? 달러 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달러 금리 계속 올라갈 거예요. 반면에 N 금리는요, 다른 나라들 전부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고, 호주 달러도 그렇고, US 달러도 마찬가지고, 캐리비안 달러도 그렇고, 온 나라가 전부 금리를 올린다고 난리가 있는데, N화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안 올려요. 금리 안 올려요. 왜? 경기 때문에. 예? 경기 때문에 금리 안 올린다고 이렇게 선명하고 있고요.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죠. 그죠?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합니다.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니까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죠? 정부가 시장에 있는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여요. 국채를 사면은 엔화가 어떻게 됩니까? 국채를 사고 엔화를 시장에다가 풀겠죠. 돈은 넘치고, 네. 돈은 넘치고, 온 동네에 돈은 넘치고, 그 다음에 국채를 중앙은행에서 무제한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상승하죠.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경기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일본 사람이라면 N에 가지고 있어봤자 금리도 안 오르는데 뭘 하겠어요? N 팔고 달러 사가지고, 그죠? N 팔고 달러 사가지고 금리 높은 달러에다가 투자하지 않겠어요? N화가 전부 달러로 동 나갈 겁니다. 이런 투자를 뭐라고 하느냐? N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투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N캐리 들어야 N캐리. 그래서 N캐리 트레이딩을 이 아줌마들 이번에 저희 와타나베 부인이라 그래가지고 아줌마들도 합니다. 그래서 N 자기 갖고 있는 N 팔아가지고 달러 사가지고 달러 예금하죠. 금리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당장 일본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고 달러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금리 안 올려주는 N 팔고 그거 가지고 달러를 사니 달러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슨 관계 있냐?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무역 경쟁국이죠. 그죠? 자동차, 예를 들어 전자제품,
조선. 이 다 우리는 미국, 일본하고 경쟁국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일본의 달러의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엔화가 올라가는 만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상승할 공산이 높다. 상승할 공산이 높다는 이야기는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원화 환율이 현재 1260, 50원, 60원에서 올라갈 공산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외국인들로 봐서는 원화가 약세니까 외국인들로 봐서는 원화 자산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겠냐. 주식으로 봐서는 좋은 뉴스가 아니다는 거죠. 이제 엔화가 약세로 보인다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결코 호재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모내기 하시는군요. 예. 예. 모내기. 요새 모내기 시즌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로 한다면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제 주장이 옳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의 예상은 여기가 이 파동의 끝이고, 그죠? 다시 말해 여기가 이 파동의 3의 4 파동의 끝이고 여기가 27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5의 1도 했고 여기가 5번 파동이 1번 파동,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5의 2번 파동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지금부터는 3의 5의 3번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3의 5의 3이 되려면 당연히 3의 5의 1파동 밑으로 2546m로 46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엘리어트 파동에 따른다면 이게 되죠. 그럼 2546m 내려가면 끝이냐? 천만의 말씀이야. 내려가고 그 다음에 3, 4, 5 해서 바닥을 만들고 또 4번 파동이 있고 또 한 번 더 밑으로 쳐박혀야, 그죠? 그래야 될 테니까 아직도 갈 길은 멀고도 먼 길이 남아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이 틀리려면, 엉터리가 되려면 첫째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2700일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기 2700이니까 이걸 넘어서 나타난다면 지금이 여기가 5-1이고 여기가 5-2고 3-5-2고 이런 3-5-3이라는 주장이 다 엉터리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뭡니까? 3-5고, 여기가 3이고, 지금부터가 4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바닥이고, 4로 인해서 상승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700일을 넘기더라도 4가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떨어져가지고, 5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 하락, 옛날에 3300에서 출발했던 하락 파동이 끝나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2546은, 그죠? 2546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뭡니까? 아무래도 필연적이지 않겠냐. 따라서 지금을 반등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더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떤 경우라도 2546 이하로 내려서는 모습은 발견하고 나서 그때 가서 바닥인지 어쩐지를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까? 폭풍과 아직 안 끝났다. 겨울 아직 안 지나갔다. 그러니까 여전히 엎드려서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생각으로 조심조심 기다리시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게 보세요. 어제 44포인트 뒤박았는데, 44포인트 뒤박았는데, 미국 시장에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상승세라 그러면 어제 40포인트 이상 폭락시켰으면 오늘 그래도 하다못해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그래도 한 20, 30포인트 정도 올라가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개장 초반에 한 20포인트 오르다가 결국은 마감가는 오히려 약보합으로 끊었다는 이야기는 올라올 때마다 매물이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올라올 때마다 우리로 봐서는 올라올 때마다 일목균형표의 구름 또는 올라올 때마다 일목균형표의 후행스팬이 저항으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이따가 잠시 숨 돌리고, 항상 그렇습니다만, 잠시 숨 돌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종목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까요? 예.